안녕하십니까, 김준철입니다. 저는 소믈리에 출신이 아니에요. 와인 메이커 출신입니다.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만들다가 2000년부터 와인 교육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만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보통들 무슨 한 손에 잡힌다, 한 방에 끝내는 와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와인이 어려워요. 와인은 알아야 또 재밌게 되고 모르면은 못 마시는 그런 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인을 좀 더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로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와인이 2000년부터 소개됐는데 그 전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막걸리가 주종을 이뤘어요. 소주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대로 있었고, 맥주는 이제 70년대부터 경제적인 발전이 좀 이루어져 가면서부터 막걸리 자리를 좀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입 개방이 되고 난 다음에 80년대 후반부터는 위스키가 이제 주종을 이루기 시작했죠. 소주, 막걸리, 맥주 이 세 가지 술로서는 손님 접대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설로 들었던 시바스 리갈이다, 조니 워커다, 이런 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우리나라 사람 눈길이 쭉 빠져서 이제 폭탄주까지 그렇게 이제 유행하게 되면서 한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4위 시장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음주 문화가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2000년대부터 슬슬 와인이 접근하기 시작해서 그전에는 이제 술을 그냥 취하기 위해서 마셨는데 와인 쪽에 오면서 맛과 향을 따져가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와인은 서양 술의 원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나중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서구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와인을 우리가 접한다는 것은 서구 문화를 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 배우는 것은 외국어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와인도 이제 서양 음식이다 보니까 분석해가면서 하나씩 이제 알아가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와인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본다고 치면은 이게 자연을 많이 업고 다닙니다. 물론 요즘 모든 제품들이 전부 자연적이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와인은 자연의 술, 혹은 또 생명의 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와인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포도 재배에서부터 와인 양조, 숙성, 그 다음에 운반, 보관, 마시기까지 되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오래될수록 좋은 와인,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설에 가깝습니다. 숙성을 오래 시켜서 맛이 좋다, 이런 의미지 무조건 오래됐다고 좋은 술은 아니죠. 90% 이상 와인은 빨리 마시는 게 좋고 10% 정도 되는 와인, 그 중에서 한 1% 정도 되는 와인들이 이제 오래될수록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식사 때 마시는 술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우리가 테이블 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반주가 됩니다. 즉 식사 때 마시는 술이죠. 서양 사람들은 이제 와인과 음식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인 자체의 맛이 좋아야 되고 와인과 음식의 매치를 말로만 좀 많이 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서양 사람 입장에서는 식사할 때 의례껏 마시고 하는 것이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결혼이라는 단어를 불어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마리아주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와인과 음식과의 관계를 잘 어울리는 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건 와인뿐만 아니라 모든 술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맛있는 것은 그 지방 술과 그 지방 음식입니다. 이건 두 개가 안 맞으면 하나가 도태가 되고 또 새로운 게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세월이 흐르다 보면 두 개가 잘 맞는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좋다고들 광고를 많이 하는데 적당히 마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와인 때문에 건강 망친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와인은 다른 술에 비하면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음주 방법도 절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맛과 멋이 있는 술이다. 이게 최고죠. 자, 여기 이제 와인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인잔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멋있는 술이다, 맛있는 술이다, 아다르 어다르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맛과 멋이 있는 술로서. 그래서 이제 비싼 와인들은 맛과 멋을 떠나서 예술적인 경지까지 올려놔 버렸습니다. 사실 와인 한 병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꽤 있긴 있는데 그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망설이기도 좀 하고 왜 그렇게 비싸냐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의 판단력을 뛰어넘어서 명품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절제와 대화의 술. 한 잔, 두 잔 이야기해가면서 천천히 마시다 보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한 0.05%에서 한 0.1%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웃어주고
화답이 되고 이렇게 대화가 잘 됩니다. 독한 술들은 빨리 취해서 빨리 깨긴 하지만 대화가 안 되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인을 작업주라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절제와 대화의 술로서 와인이 가장 큰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잘난 척한다 뭐 이런 게 좀 붙어 있긴 해요. 근데 서구 상류사회의 고급 지식이다. 외국에도 와인 스쿨이 꼭 있어요. 그 와인을 왜 배우겠습니까? 서양 사람 상대할 때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보통 이야기해요. 서양 문화의 주류인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와인 안에는 그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공부를 슬슬 하시다 보면 이쪽까지 다 섭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임직원이나 외교관들은 와인을 좀 많이 알고 가야 됩니다. 외국인 상대하는 데는 와인이 최고다. 근데 이제 보통들은 와인 매너 해가지고 이제 잔을 뭐 이렇게 잡으면 체온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아랫부분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첨잔이 가능하고 뭐 잔을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격식 위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와인에서의 최고의 매너는 와인 라벨을 딱 보고 오우 고급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비싼 와인은 어떻게 해요? 색깔 이렇게 눕혀서 싹 봐야 되고, 흔들어서 향도 음미해야 되고, 입에 넣고도 오물오물 해가면서 향을 음미해야 되고, 싼 와인들은 그냥 즐겁게 잔 부딪히면서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인을 이렇게 내놨는데 이거 엄청나게 비싼 와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게 매너입니다. 아니 이런 와인을 어디서 나셨습니까? 나 이거 말만 많이 들어봤지 못 마셔봤습니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와인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탁 던져주는 거. 이게 옛날 나폴레옹이 전쟁 때마다 들고 다녔던 와인이야. 뭐 이런 정도 한마디 하면은 그 자리 내 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을 배우다 보면은 지리와 역사를 모르면은 또 와인을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와인 양조 과정을 보면 포도 재배하면 기후, 토양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물과 화학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공장을 짓다 보면 전기나 기계를 또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이제 상식이 필요한 게 또 와인이기도 합니다. 격식보다는 지식 위주로 와인을 그렇게 마시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와인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전 세계 와인이 120만 가지입니다. 하루에 100개씩 마셔봐야 36,500개인데 언제 120만 가지를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다 3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잘못 나오는 게 이제 와인 맛 알아맞히기예요. 와인 맛 알아맞히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주면 이게 가능하지만은 무턱대고 120만 가지 중에 하나 주면은 차라리 복권이 더 낫죠. 확률로 보면은. 감정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맛있냐. 특히 이제 상업적으로 이렇게 와인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딱 마시고 가격을 알아맞히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 정도면 한 5만 원 받으면 되겠다. 이 정도면 10만 원. 그게 이제 진짜죠, 사실은. 그 다음에 기본 원리를 알려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헛소문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잡으면, 체온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나 뭐 올렸다 내렸다 뭐 1, 2초밖에 안 걸리는데 온도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기가 뭐 깊을수록 좋은 와인이다. 그 다음에 눈물이 많을수록 좋은 와인이다. 코르크마개를 통해서 와인이 숨쉰다. 신비주의적으로 하는데 그걸 과학적 이성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 원리를 알고 이걸 따져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남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맛의 세계는 내 세계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딱 마셔보니까 맛이 없으면 이건 맛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그걸 못하죠. 안 마셔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밥이나 김치나 고기가 맛있다 맛없다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먹어봤으니까 마음속에 기준점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인은 처음 마시다 보니까 기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와인은 자꾸 마셔보면은 나름대로의 판단력이 생깁니다. 이건 맛있구나. 이건 맛없구나.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뭐냐면은 와인 공부를 할 때는 첫째, 언어 무시. 여기 써진 글이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어 뭐 이렇게 각양각색의 언어가 다 써있으니 이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냥 발음하기 힘들면은 그냥 대충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잘 아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그때 고쳐가면 됩니다. 이게 읽는데 연연하다 보면 공부가 어려워져요. 두 번째, 향을 무시해라. 사람들이 다 냄새 맡아보고는 블랙베리 향과 라스베리 향이 어떻고 무슨 미네랄 향이 어떻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향은 아니에요. 보통들 이야기하는 카다로그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것이 실제로 그 향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을 너무 맡으려고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이라는 것은 1, 2분 만에 마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맡으면 맡을수록 더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향을 첫째 무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와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보다 먼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이걸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공부하는 태도가 진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을 제대로 알려면은 다양한 주변 공부까지 다 하다 보면은 절대 한 손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와인은 이제 평생을 우리가 하더라도 정복은 안 돼요. 아, 대충 이러이러한 세계구나. 뭐 그 정도까지 뭐 들어가는 걸로 이제 만족하시면 딱 좋습니다. 와인의 존재 이유는 어디가나 즐거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와인을 알므로 해서 인생이 즐거워지셔야 돼요. 음악이나 미술 그 이론 공부하시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 암만큼 즐거움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공부를 해서 그 즐거움을 더 확대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와인도 그런 맥락으로 평생의 친구로서 삼는 것이 가능해진다. 와인은 즐거움이 최고다. 그것만 명심하시고 하나씩 접근해 나가시면 와인 공부가 쉽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